현대 삼호중공업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작업을 거부한 채 집단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임금 수준과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광양 국가산단에서 잇따라 발생한 추락사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한편 관련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기부 행위가 금지됩니다. 지난 제2회 조합장 선거 당시 위법 행위는 전남에서 한 104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해 관련법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살아가는 섬마을 주민들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현대 삼호중공업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작업을 거부한 채 집단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임금 수준과 근로 환경이 열악해 개선해달라는 요구인데요. 노동당국에서 직접 위험 요소를 파악해달라는 요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이동식 작업대에 올라탄 인부가 선박의 용접 부위를 그라인더로 다듬습니다. 배에 도장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전처리 공정입니다. 이들은 그라인더 작업자 또는 파워공으로 불리는데 자주 사고 위험에 노출됩니다. 높은 곳에서 외줄에 의존한 채 철판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어 추락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깜깜한 탱크의 높이가 15m에서 20m입니다. 거기에 랜턴 하나 들고 일을 합니다. 장비 20kg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안전보호구조차 지급하지 않습니다. 결국 현대삼호중공업의 사내 하청 근로자 가운데 일부는 일손을 놓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겁니다. 파워공들의 요구는 크게 7가지. 임금 인상안의 경우 연차휴가 제공과 기본급 15,000원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안전 분야에선 공인 자격증을 가진 인부를 작업에 투입하는 것과 안전장치의 정기적인 점검 등 5대 안전대책을 내세웠습니다. 노동당국엔 파워공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연차휴가 문제, 이혼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등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특별 근로감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업체 측은 열악한 경영 상태론 근로자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없다며 시급제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안전 문제는 즉각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 저희도 제출로 해서 어쨌든 사대보험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회사 경영상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말로만 어쨌든 호황호황 하는데 제시를 할 건데 시급제를 하자 그러면. 오랜 불황의 늪에 빠져 있다가 최근 호황을 맞고 있는 조선업. 회사가 어려울 땐 고통 분담을 외쳐놓고 정작 노동자들의 요구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최근 광양 국가산단에서 잇따라 발생한 추락사와 관련해 고용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추락사가 발생한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A업체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 9m 아래로 떨어져 숨졌고 앞서 14일에는 또 다른 업체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2에서 3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사건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노동자와 농민 등 서민들의 삶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시민사회단체는 21일 국민의힘 전남도당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가량 떨어진 쌀값은 지난 45년 만에 최대 폭락이라며 농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서민 경제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 세금은 줄이고 서민을 위한 지역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24일 열리는 전남 노동자 대회를 지지하며 도민의 연대를 부탁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전남의 장애인 공약과 관련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는 21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평생교육과 공공일자리 확대 등 장애인 복지 10대 과제를 민선 8기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무 부서에서는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 공약 사업을 즉각 반영하고 24시간 차별 없는 이동권과 근로 환경 개선 등 6개의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남 지역 아이돌봄이 근로자들이 전남도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연대노조 전남지부는 21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에서 아이돌봄이가 필수 근로자이지만 1년 단위 계약과 근무 시간 감소로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연대노조는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 같다며 장기 근속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플 때 찾는 병원이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더군다나 배를 타고 나가야 한다면 이다솜 아나운서는 어떨 것 같나요? 네,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아픈데 먼 길에 나가야 하면 더욱더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육지와 달리 섬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이 불편함을 감내해 왔는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의 편리함이 부쩍 주목받는 요즘 선주민들은 비대면 진료가 보편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여수 국동항에서 약 20km 떨어진 섬 금오도. 인구 1,3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병의원은 단 한 곳도 없고 진료가 가능한 곳은 보건소가 유일합니다. 때문에 60년이 넘도록 금오도에서 살고 있는 정기용 씨는 섬에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의료를 꼽습니다. 육지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려면 배를 타야 하는데 적어도 1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교통편이 맞았을 때일 뿐 기상이 악화될 경우 기약이 없습니다. 심지어 응급 상황일 때도 소방이나 해경의 헬기에 의존해야 합니다. 작년에 2021년도에 환자를 119에 130명 정도 후송을 했다고 합니다. 예. 가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충분히 살 분들도 지금 못 살고 있는 실정이에요. 정 씨는 지난 4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당시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 해도 이마저 쉽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최소 한 번은 병원을 방문해야 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처방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 다만 의료계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진료 본질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로 인한 오진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후 피임약이나 다이어트 약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문 의약품을 함부로 처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의 1차 진료만 1차 의료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진료는 받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환자를 직접 보고 촉진이라든지 타진이라든지 청진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고 약을 내리는 게 기본적인 거라서. 의료인과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의료법에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미 지난해 10월 발의된 상황. 법제화를 앞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비대면 진료 방향성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도가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 예방과 관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전남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치매 안심센터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치매 안심마을 사업에 4개 시군이 선정돼 4억여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한편 전남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5만 3천여 명이 치매 환자로 9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1일부터 기부 행위가 금지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치러왔으며 내년에는 182개 농수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합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는 물론 관계자도 후보를 위한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지난 제2회 조합장 선거의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104건으로 1회 때보다 7.1% 감소했지만
허위사실 공표 등 고발 건수는 26건으로 4건 증가했습니다. 경찰이 투자 목적으로 지인들에게 100억 원을 빌린 현직 여수시 의원의 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현직 여수시 의원의 아들이자 의약품 도매상 대표인 40대 A씨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다는 고소장을 여러 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액이 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와 고소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갑자기 하락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사례도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특히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이 그 위험성이 큽니다. 세입자들이 정확한 시세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사회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우선 세입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엔 현장을 확인해야 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하다면 일단 의심하고 봐야겠죠. 계약 당사자가 실제 소유권자인지,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은 얼마나 있는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또 위반 불법 건축물인지 건축물 대장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 후 5개월 이내에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는데요. 정부는 신축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경우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공유하고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20일 하루 순천 167명, 목포 158명, 여수 146명 등 22개 시군에서 116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요양 관련 시설 30곳에서 53명의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1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669명, 위중증 환자는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와 남해군이 해저 터널 건립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과 장충락 남해군수는 원자재 가격 급등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비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고 지원되고 있는 사업자 선정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에서 남해 해저 터널 사업은 지난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진행됐지만 한 업체만 단독 입찰에 재입찰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남 지역 특산품인 만가닥버섯 1.8톤이 미국으로 수출됐습니다. 해남군은 당초 만가닥버섯을 4차례 수출할 예정이었지만 높은 시장 호응도를 고려해 오는 10월까지 8.8톤을 추가로 미국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용 버섯 생산 기반 조성 시범 사업을 통해 LED 광 설치와 글로벌 농산물 우수 관리 국제 인증 취득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흥군이 오는 26일부터 송수건 시 문학상 작품을 공모합니다. 평전 송수건 시인의 문학적 성과와 업적을 기리고 문향 고흥을 알리기 위한 공모로 응모 대상은 2019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출간된 시집으로 다른 문학상을 수상하지 않은 작품입니다. 대한민국 시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고 수상자에게는 3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전남도의 2023년 생활임금 시급이 5% 오른 11,44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안정된 삶을 유지하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남도는 지난 2015년 조례를 제정해 8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도의회, 산하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소속 근로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